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자, 오늘 주가 좀 분석을 해볼 건데, 사실 최근에 지금 3거래일 동안 변동성이 거의 없어요. 그죠? 거의 이제 보합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는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 중요한 우리 21선 자리를 안 깨고 있다. 지금 딱 들으시면서, 아니, 21선?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라고 또 얘기하실 텐데요. 21선이 굉장히 중요한 선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급등주는 항상 21선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반등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휴림 로봇 옛날에 좀 기억을 하실 겁니다. 주가가 굉장히 급등할 때 지속적으로 많이 올라갔어요. 이 주식 같은 경우는 거의 몇 배 갔죠. 밑에 구간에서 보면은 거의 한 500원 구간에서 그죠? 한 10배 정도 10배 정도 올라간 주식인데, 얘가 올라갈 때 보시면은 어떻게 가죠? 노란 색깔 선 보이시나요? 21선을 지속적으로 타고 올라가죠. 그죠? 이런 식으로 타고 올라갑니다. 빠질 것 같지만 21선 타고 다시 반등, 이런 반등식으로 나와요. 그리고 신성델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현재 뭐 이런 자리라고 본다면은 단기적으로 21선을 타고 좀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21선에서 이런 급등이 한번 나올 수 있는 자리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자리에서 굉장히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고 있죠. 그죠? 거래량이 수렴으로 조금 많이 줄어들고 있다.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으면요, 이 자리에서 위든 아래든 분명하게 변동성이라는 게 반드시 나오게 돼 있습니다. 변동성, 위든 아래든.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위로 갈 확률과 밑으로 갈 확률에 대해서 조금 분석을 해보는 건데요. 첫 번째로 21선에 걸치고 오늘 다시 반등한 걸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의 여력이 좀 남아 있구나, 주포가 조금의 상승의 여력이 조금 남아 있다고 보여주는구나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매도와 매수의 힘이 굉장히 조금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떠한 호재나 악재가 발생한다면은 위든 아래든 강력하게 튈 거예요. 근데 일단 오늘 21선을 지켜준 거로 봤을 때 주포의 의지는 조금 위쪽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앞에 거래량에서도 봤다시피 이 주포가 조금 주가를 올리고 싶어하는 그러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주가를 지속적으로 올려놓으려고 했다가, 그죠? 올려놓으려고 했다가 단기적으로 악재로 좀 빠졌죠. 하한가 가고 다시 한번 강하게 반등시켜주고 한번 올리려 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거래량이 터져버렸죠. 이쪽에서도 악재가 뜨면서 주가가 밀렸는데요. 이 주포도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이 다음날 조금 거래량이 아니에요. 15%입니다. 15%의 상승률을 좀 보여주면서 올려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서 이 자리에서 양봉이었겠죠? 올려있는데 거래가 터지는 겁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올리면 어차피 여기 있는 사람들 매도할 거지 않습니까? 그죠? 다음날까지 체크해보는 거죠. 다음날까지 체크 한번 해보고, 그죠? 여기서 거래량 줄어드는 거 확인하고 하루 더 체크했을 때, 거래량이 줄어드는구나, 매도량이 조금 줄어드는 거 봤을 때 한번 올려볼까 라고 판단했을 때, 여기서 올려보다가 어떻게 되죠? 다시 거래가 터지죠. 그러면 여기서 올리려고 하다가도 주가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올리는 거죠. 여기서 어차피 던지는 물량이 나온다는 뜻이니까, 거래가 터진다는 것은. 한번 눌렀다가 21선에서 다시 한번 급등시키면서 체크 중, 같은 가격대에서 거래량이 조금 줄어들고 있다. 그럼 지금 또 뭐 하는 거죠? 또 한 번 더 체크해 주는 거죠. 체크해주고 거래량이 줄어드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오늘 자리에서 거래량이 거의 보합 수준이다. 그죠? 거래량 보합 수준. 전체적인 그림에서는 거래량이 줄었기 때문에 반드시 변동성이 나올 것이다라고 좀 해석이 됩니다. 저는 조금 위쪽을 바라보고 있는 편이고, 지금 조금 약간 걸리는 점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대주주 매도라는 점. 대주주 매도에 좀 걸리는 점이 있는데, 아니 0.17% 갖고 무슨 대주주 매도냐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자리에서 일단 대주주가 매도했다는 것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물론 수량 자체가 0.17% 마이너스 45,000주, 진짜 별거 아닙니다. 진짜 별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대주주 매도 같은 경우는 매도하고 나서 5거래란에 공시를 하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분명하게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점상한가로 갔잖아요. 그죠? 개인들의 돈도 많이 들어갔겠지만요. 두 번째로 누구의 돈도 많이 들어갔습니까? 주포의 돈도 굉장히 많이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체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주포의 입장에서 주가를 더 올릴 건데, 만약에 여기서 5거래 안에 공시하면 돼요. 이 기간에 대주주의 매도가 추가적으로 나오게 된다면은 주포가 여기서
주가를 더 끌어올릴 만한 이유가 사라지게 되죠. 왜? 내가 끌어올려봤자 대주주들이 매도하면은 그 물량을 내가 굳이 받아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단기적으로 주가를 상승시킬 때는 분명하게 돈을 써서 끌어올리는 주포라는 존재가 존재를 하고요. 그죠? 주포랑 대주주랑 어떻게 말을 좀 맞춘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점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대주주의 매도가 나온 걸 봤을 때 주포도 좀 생각을 하겠죠. 분명하게 매도 안 하기로 했는데 매도가 나왔다. 그럼 여기서 주가를 올릴라 가다가도 조금 체크하는 시간을 가지겠죠. 그죠? 단기적으로 횡보하는 구간에서 매도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조금 기다리고 판단해 볼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판단한 것 같고 추가적으로 내려오다가 21선에서 지지해 준 것 같아요. 그럼 이 자리에서 한번 급등 나올 가능성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기대감? APL 관련된 논문 발표 기대감. 자, 요것도 있고요. 이것도 있고 추가적으로 현재 다 초전도체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나와봐야 아는 거예요. 나와봐야 아는 거지만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일단 단기적으로 21선 지키고 한 번 더 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는 대주주의 0.17%지만 45,000주 매도가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그죠? 대주주의 매도가 일단 나오면은 주가가 항상 굉장히 약했어요. 약했고 현재 자리에서 이 7만 원 자리를 넘어가는 게 중요한데 대주주 매도가 나온 후에 주가가 오른 경우가 거의 없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 10년간의 통계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할지 안 할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조금 조심은 해야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AP선 같은 경우도 여기서 대주주가 매도하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됐습니다. 물론 여기서 대주주가 많은 물량을 매도하긴 했어요. 여기서 한 30만 주 매도했거든요. 30만 주. 근데 신성델타는 4.5만 주죠. 그렇게 많이 4만 5천 주 많은 주식은 아닙니다. 추가적으로 매도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 지금 자리에서 분명한 것은 신성 델타테크는 재료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재료 어떤 재료? 신성 ST의 상장이라는 재료가 살아 있습니다. 그죠? 상장이라는 재료가 살아 있고 이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빠지더라도요. 이 신성 ST 상장이라는 재료로 반등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현재 자리에서는 만약에 올라가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빠졌을 때 어떻게 하죠? 빠졌을 때 단기적으로 지지선 체크해서 반등할 때 비중을 좀 더 실어서 반등할 때 기술적 반등이 나올 거예요. 분명하게. 어차피 급등한 주식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빠지나요? 안 빠지나요? 안 빠집니다. 어떻게 빠지죠? 내려가다가도 강력하게 상한가 두세 방짜리 반등 나오고 빠져요. 그죠? 요런 게 핵심적인 부분이다. 우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좋겠지만 빠졌을 때 어떻게 하죠? 빠졌을 때 기술적인 분석이 반드시 들어가고 빠졌을 때도 대비해서 반등 시에 추가 매수해서 수익으로 나오는 이러한 좀 전략을 좀 짜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자리에서 물론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 제가 대응 전략 자료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간단하게 제가 황산납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놨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올라갔을 때도 분명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 뭐죠? 대주주 매도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요. 그죠? 기본적으로 요거 생각 한번 하셔야 되고 주가가 빠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신성 ST의 상장으로 반등할 수 있다라는 점도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위아래를 전부 다 열어놓은 열린 생각으로 조금 대응을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올라갔을 때 이렇게 하시면 되고 내려갔을 때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조금 대응 전략 자료를 만들어 놨습니다.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지금 자리에서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주가가 변동성이 없이 수렴으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죠? 반드시 올라갈 때 이렇게 하고 내려갈 때 이렇게 대응하셔라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게 이렇게 자료로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정확하게 지금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고 내려갈 때 이렇게 해야겠구나, 올라갈 때 이렇게 해야겠구나, 이 가격대별로 좀 정리해놨기 때문에 이 가격에서는 이렇게 하고 이 가격에서는 이렇게 해야겠구나 라고 판단하시라고 조금 넣어 놓은 거니까 무조건 체크해 보시면 굉장히 좋겠고요. 자, 그리고 우리 LK99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이 황산납 관련주를 무조건적으로 조금 사 놓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황산납 관련주를 봤을 때 아니 이게 뭐가 중요하지 하겠지만 LK99를 만드는 중요한 재료가 뭐라고 나오죠? 황산납이라고 나옵니다. 그죠? 황산납이라고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뉴스가 이렇게 나오죠. LK99 국내 재현 황산납의 수급이 어려워서 2주 이상 걸릴 듯이라는 재료가 좀 나와 줬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보고 무조건적으로 파악해야 되는 것은 황산납 국내 재현이 아니고 황산납의 수급이 어렵다는 점, 이 키워드를 무조건적으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LK99에 대한 마냥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면은 신성 델타가 계속 올라가겠죠. 그죠? 계속 올라가는데 분명하게 어느 순간 이러한 자리에서 너무 올라갔는데 라는 생각이 반드시 들기 마련입니다. 사람이라면은. 그러면은 안 올라간 종목을 반드시 찾아낼 거예요. 그게 지금 계속 올라갔던 모비스나 서남이나 이제 뭐 요런 주식으로 다시 수급이 갈 수도 있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황산납으로 쏠릴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이거를 만드는데 중요한 재료가 황산납인데 요게 만약에 진짜 긍정적인 이슈가 나와서 요거에 대한 관련주들이 올라간다면은 이걸 만들려는 조금 수요가 강해지겠죠. 근데 공급이 지금도 어려운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급이 떨어지면은 수요가 올라가는데 황산납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그죠? 엄청나게 올라갈 겁니다. 그럼 이자 이렇게 올라가면은 요거 만드는 회사 기업의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미친 듯이 올라가겠죠. 점상한가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여기는 시가총액이 500억이기 때문에 고작 500억입니다. 고작 500억. 고작 500억이면은 지금 신성 델타 시가총액이 1.4조입니다. 얘네들도 점상한가로 보내는 애들이에요. 이거 500억짜리 잡을 수 있습니까? 절대 못 잡습니다. 절대 못 잡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조금 매수해서 기다리는 그러한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지금 자리에서 신성 델타테크 관련된 황산납 관련주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쪽에 일단 황산납 관련주 두 종목을 좀 넣어놨고요. 두 종목을 좀 넣어놨고 이거 받아가셔서 단기적으로 조금 확인해 보시고 이거 뉴스나 그리고 네이버에 쳐도 황산납 관련주 절대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겠어요? 왜 안 나오겠어요? 공급하는 데가 제한적이니까. 그리고 황산납 관련돼서 이슈를 받은 적이 없으니까. 이러한 종목들은요. 뉴스랑 공시를 통해서 좀 찾아야 됩니다. 공시라는 것은 이제 사업 보고서에서 황산납 관련된 납품을 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 봐야 되고 뉴스, 과거의 뉴스도 체크해 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 정리한 거를 좀 전략적으로 넣어 놨으니까 요거 두 종목 좀 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한 종목 있습니다. 한 종목. 이 한 종목은 제가 거기 넣어 놨어요. 유료 회원들 관련된 조금 종목에 넣어놨는데 요건 조금 더 뒤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2차 전지 굉장히 핫하잖아요. 그죠? 2차 전지 핫하고 여기에 이렇게 양극재, 음극재 그리고 LFP가 들어가고 밑에 재료가 많이 들어가죠. 여기 리튬 관련주 있잖아요. 하이드로 리튬 몇 배 올랐죠? 하이드로 리튬 30배 올랐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기 신소재도 여기 초전조체 맥신, 그래핀 이렇게 있습니다. 이 밑에 들어가는 재료들이 반드시 있을 거고 이 재료들도 어떻게 부각 받으면은 20배, 30배 하이드로 리튬처럼 작전만 잘 건다면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황산납 관련주 여기 무조건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위에 번호로 010-9201 자, 6329 이쪽으로 황산납 신성이라고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나 여러분들 뉴스를 많이 보시는 편이라면은 한번 텔레그램 방이나 카톡방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렇게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초전도체 관련된 뉴스들을 조금 빠르게 실시간으로 좀 전달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뉴스가 뭐가 중요하겠냐 하겠지만 이 신성 델타 같은 초전도체 주식은요. 지금 제일 주목하고 있는 게 뭡니까? 바로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게 뉴스예요. 뉴스에 성공했다 그러면 올라가고 실패했다 그러면 빠지고 이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뉴스를 조금 참조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뉴스가 중요한 점이 또 있습니다. 자, 이 뉴스를 보게 되시면은 요쪽에 뉴스 보게 되시면은
2시 22분이죠. 그죠? 2시 22분이고 현재 자리에서 크게 뭐 이거 뭐가 중요한데 하시겠지만 날짜를 좀 볼게요. 2시 22분이 언제냐면요. 이때입니다. 이때. 자, 이때 언제죠? 2시 22분이죠. 이 가격대 얼마입니까? 가격대. 이 당시에 여기가 마이너스 1% 가격대였습니다. 그죠? 여기는 마이너스 9%예요. 마이너스 8% 차이 나죠?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마이너스 8% 차이가 납니다. 그죠? 이게 근데 잘 보시면은 뉴스가 언제 떴어요? 2시 22분에 떴습니다. 그죠? 뉴스가 2시 22분에 떴는데 지금 이 뜨고 나서 3분에서 5분 동안 주가가 움직였어요? 안 움직였어요? 별로 안 움직였어요. 그러다가 주가가 확 무너졌죠. 그럼 이거 뭐 왜 무너진 겁니까? 뉴스 보고 판 거예요. 뉴스 보고 매도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뉴스를 이렇게 빠르게 전달을 드린다면은 여기서 어떻게 되겠어요? 빠르게 매도할 수 있겠죠. 단기적으로 안 좋은 뉴스가 나왔을 때. 반대로 좋은 뉴스 나왔을 때 어떻게 해요? 빠르게 매수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우리가 대주주 관련된 아까 내용들도 공시로서 나오는데 혹시나 대주주 매도가 나왔다고 공시가 뜨면은 요즘은 AI가 공시를 바로 뉴스로 만들어줘서 올려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주주 매도가 나왔을 시에 누구보다 빠르게 뉴스를 전달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매도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뉴스 계속 보내드리면 다 못 보잖아요. 제가 컴퓨터 앞에 있으니까 안 좋은 뉴스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제가 매도라고 좀 보낼 겁니다. 그러면은 뉴스를 보고 바로 판단을 하시면 돼요. 이 뉴스를 딱 타이틀을 보고 아 대주주 매도구나. 주식수 보고 아 20만 주? 네, 바로 매도다. 빠르게 매도하시면 되겠죠. 아니면 초전처 관련된 긍정적 뉴스 나갔다. 어떻게 돼요? 바로 보고 매수하면 되겠죠. 그럼 쭉 급등할 때 단기에서 단타 매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좀 뉴스를 좀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신청하시고 카카오톡으로 뉴스 받고 싶으신 분은 카카오톡, 텔레그램으로 받고 싶으신 분들은 텔 이렇게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KT 이렇게 보내주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뉴스 관련된 링크를 좀 드릴 테니 링크방을 드릴 테니까 오셔서 뉴스만 좀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초전자 관련도 해서 황산납 관련주는 일단 무조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슈 받는 순간 잡을 수가 없어요. 그죠? 자, 위에 번호로 신성 황산납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